안녕하세요. 나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알렉산더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입니다. 자, 오늘 공연하신 두 분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빌리 고우트 역할 하고 있는 노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알렉산더에서 알렉산더를 맡고 있는 감성배우 박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알렉산더에서 데니 역할을 맡고 있는 감성배우 박도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에서 붙여주신 포스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배우님들 공통 질문이에요. 예.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거다 했던 가사나 대사가 있나요? 네, 박기현 배우님. 네, 저는 제가 그리고 대본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제일 들어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서커스에 나오는 은퇴는 하지 않겠어 언젠가는 추락하겠지 그리고 모두가 기다린 그 순간 추락할 때 난 춤을 출 거야. 이게 약간 네, 제 배우 인생에 약간 목표가 된 이야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춤 부분이요? 물론 춤을 격하게 추고 있긴 하지만 그 말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공연을 하면 아니까 배우로서 공연을 하면 할수록 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잖아요. 네. 늘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가사가 써있더라고요. 네. 물론 앞에는 좀 슬퍼요. 모두가 기다린 그 순간 좀 그건 슬프긴 하지만 네. 어쨌든 추락할 때 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춤을 추실 거군요. 네, 노윤 배우님. 네, 저는 그 딱 알렉산더 대사가 제 거 하는데요. 빌리 난 누구야? 라고 알렉산더가 묻는 것에 넌 최고의 경주마야 라고 대답하는 그게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야, 이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조련을 하면 안 되고 경마 같은 걸 하면 안 돼라는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넌 최고의 경주마라고 얘기하는 게 전 그래서 그 앞에 대사에 누가 날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다라나를 보고 나서 넌 최고의 경주마야. 그러니까 제발 다라나 알렉산더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신을 만들면서 조금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그냥 편하게 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굉장히 딱 정점 찍는 부분이라서 더 어렵죠.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하세요? 역시. 원래 디어 노윤 배우님, 원래 알렉산더 역이었다고 들었는데 알렉산더 넘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넘버 조금 불러주세요. 그러면 규현 배우님이 답가로 빌리 넘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넘버 조금 불러주세요. 러브. 누구세요? 알렉산더 넘버요? 네, 쬐끔 불러주세요. 쬐끔 제 거랑 다른 걸 불러주니까 다른 라인. 내가 사랑하는 걸 모두 기억할 거야. 바람 별들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반쯤 녹은 닭살탕. 네, 답가. 네. 네. 죽음은 언제나 나의 두 눈이 마주쳤어. 감사합니다.
사실 윤희는 좀 준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대충 해서 형 내일 가사 같은 건 정확히 알기가 힘들 테니까 네. 땡부터 좀 해드리면 부르실래요? 지금은 거기 말고 그거예요. 노래 짧은 노래 각설탕 노래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그게 제가 뒤에 불러요. 그러면 죽음은 언제나 나와 두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고. 그 다음에 죽음은 언제나 손을 흔들며 웃고 있어. 슬프다. 죽음은 언제나 나와 두 눈이 마주쳤어. 죽음은 언제나 나의 두 손을 흔들었지. 무슨 봄날에 짧은 봄날에 그리운 날에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작가님 옆에 보시고 창의성 점수 플러스. 네. 각자 그것도 공통 질문이에요. 네. 각자 본인에게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각설탕 같은 존재가 있다면. 사실 저는 일이 있습니다. 노래요. 네,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노래는 약간 저희 친구 같은. 네, 그걸 몰랐죠. 어렸을 때는 노래가 제 친구라는 거. 근데 지금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다 보니까 노래를 마음껏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를 위로해줬던 게 그 노래라는 친구였구나라는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놀배우.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는 거 보면 좀 슬프네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설탕이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 때 각설탕 빌리가 죽었을 때 각설탕 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잠? 좀 만약에 제가 죽어도 자다가 죽고 싶고. 저는 너무 현실적인가요?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 노래도 어떻게 보면 각설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떠오른 거 없어요? 네.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자, 알렉산더가 마지막 경주에서 정말 우승을 했는지 배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공연의 중간에 있는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늘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사실 특히 또 우리 희준 선생님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더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약간 묘미인데, 이렇게 배우가 이건 이거야라고 딱 하는 순간 약간 거기에 갇혀버리는 순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을 한 이후에는 조금 말을 조심하긴 했는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가 우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렉산더한테 중요했던 건 우승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들거든요. 우승을 못했어요?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빨리 노윤 배우님. 화환은 어디서 났어요? 화환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환이라는 게 금메달이나 뭐 이런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승을 했을 때 받는 그게 아니라, 또 제가 작가님의 생각을 아니에요. 네, 마음껏 네.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무언가. 꼭 그 망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잠깐 딴 얘기인데 시비스켓을 그 책을 보면요, 거기서 그 시비스켓이 우승을 하고 그 망토를 있잖아요, 꽃망토를 이렇게 걸쳐주면 사람들은 막 정말 난리가 났는데 걔는 그 꽃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 너무 한가롭게. 그래서 지문에 쓸 뻔했어요. 알렉산더 꽃을 뜯어먹는 거. 이성의 힘으로 참았어요.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공연할 때 생각. 와 천만다행이다. 자, 끝나고 노윤 배우님, 네. 빌리가 말을 좋아하는데 경주마가 질주할 때 비명을 지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 작가님한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봤어요? 대본을 처음 네. 받았을 때 보통 비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게 B자가 슬플 B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였거나 갑작스레 그렇게 되었을 때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뜻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많이 놀라거나 해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시킨 말이 그렇게 열심히 다정하고 아름다운 신들이 이렇게 질주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운명이라고 하면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가? 이게 그냥 빌리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그들이 뛰는 걸 보고 화가 나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른 관객들의 함성과는 조금은 다른 본인의 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표현할 때는 그들이 질주할 때 난 비명을 질렀어와 다운되는 걸 봤을 때 비명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그 비명이 좋은 쪽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비명을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박규현 배우님. 예. 이게 질문이 조금 제 이해가 잘 안. 박규현 배우님 자타공인 대학로의 춤신추망이신데 알렉산더의 안무를 제가 이 춤 잘 저한테 진짜 잘 추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잘하잖아요. 좀 그래서 알렉산더의 안무를 소화하실 때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타공인이래요. 자타. 사실 이 알렉산더 안무를 준비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대본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저는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특별한 말이어서 빌리가 알아봤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제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괜찮아요. 훌륭해. 좋아요. 창의성 그러니까 연습해서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말이 거창해지는데 예전에 설민석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이 시대엔 유관순 같은 사람이 없냐라고 했을 때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그 시대가 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관순이 될 거고 뭐 그런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가 굉장히 딱 아주 스페셜한 그리고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그런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빌리라는 조력자를 만나서 스페셜해진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안무에 대한 질문에 좀 거창하게 대답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에는 좀 엉성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빌리를 만나고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네. 잘하셨어요. 네,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내용에도 그런 게 나오긴 해요. 나는 경주만 치고는 어쩌고 저쩌고 키가 단수만 작고. 치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입장 봤을 때는 그렇게 우수한 경주마로 보이지는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게 불안하지 왜? 특별하다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크고 이것도 다 우리의 기준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정형화된 기준인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공연이라는 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춤을 추는 게 예를 들면 뭔가 네. 우리 현원 선생님처럼 뭔가 그리고 준영이 잘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제가 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관객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뻔뻔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노인 배우님. 네. 고트가 죽을 때 꾸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연습실에서는 시도를 했었던 분인데요. 자는 척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원래 저는 고트가 죽을 때도 이 꿈만큼은 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꿈이 에이 그 꼬맹이를 놔줘 이 상대는 이쪽이라고 하면서
그때 본인이 굉장히 멋지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에는 그 자는 척신에 그걸 애드립을 넣었었는데 앞에서 그걸 넣어보니까 뒤에가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앞에는 삭제를 시켜서 본인 자는 척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와 멋있네요. 멋이 있나요?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박규현 배우님. 네. 박규현 알렉산더에게 노윤 고우트란? 사람이시. 염소요. 그냥 just? 네. 진짜 끝이에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 근데 친구가 우리 친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친한 친구 염소.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할까요? 각중 나이로 보면 제가 형이에요. 자 알겠어요. 인물들도 그런 걸 따져. 자 진정하시고. 자 노윤 배우님. 네. 뭔가 이런 입체적인 느낌 역할은 새로운 것 같은데 네. 고우트 연기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트.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연기와 정반대의 연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좀 강한 캐릭터들을 주로 하다가 이거를 하면서 어릴 때 저를 꺼내는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뭐 땡깡도 피우고 애교도 부리고 그런 느낌? 어릴 때 제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완전히. 근데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면서도 난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우트에게 조금 반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나 제가 할 때나 되게 얄밉다. 근데 쟤 왜 저렇게 사랑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조금 고우트가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박규현 배우님. 네. 알렉산더는 왜 빌리를 사랑하나요? 알아봐 줬으니까. 그러니까 춤 얘기가 나오면 답이 길어지고 그 이외의 것들은 길게 할까요? 답이 짠?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그런 여러 개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노윤 배우님.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으시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안녕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안녕이요? 그런 것 같아요. 저건가요? 왜요? 이게 그 준영 배우님이 예. 첫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첫날 걸 봤어야 되네. 어제 거는 공연이랑 봤는데 준영 형이 그걸로 뭐라고 뭐라고 한 거 아니고 되게 귀엽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요? 굉장히 그 노윤이 하면 굉장히 귀엽다. 아쉽다. 이제 아무도 그걸 볼 수 없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안녕 뭐 고우트랑 비슷하지 아니 않아요? 그것도 말고 그러니까 빨리 해봐, 시간 끌지 말고. 말고. 아니, 이게 형 비켜주세요. 여기 서야 되니까. 여기잖아, 이거잖아. 안녕. 됐나요? 내 동료들은 다 경기장으로 빨리 왔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규현 배우님. 네. 알렉산더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마지막 경주에서 달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렉산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도 제가 죽음은 언제나 드는 이런 가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근데 두렵잖아요, 죽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알렉산더를 이 대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알렉산더는 그냥 죽음과 이런 거에 공포가 있었겠지만 드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안 느끼고 열심히 뛸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자 공통 질문입니다. 네. 두 분은 각자 본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인가요? 근데 이게 배우 본인 얘기인지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꽃. 플라워 어떤 거예요? 자 박규현 배우님. 알렉산더로 비유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연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장미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고우트는 딱 생각이 나는데
민들레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정말 후 불면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기 가서 안착하고 내가 안착하고 하는 것 같고 빌리가 좀 어렵네요. 그럼 여기 데니 먼저. 괜히 그럼 빌리. 빌리는 꽃보다는 소나무? 소나무요? 네, 그냥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데니. 장미요.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노윤. 저요? 네. 저 무슨 저는 해바라기 할래요. 해바라기요? 네. 네. 박규원은 저는 산딸기 꽃. 산딸기 꽃이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산에 진짜 산딸기를 많이 먹으러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산딸기 꽃. 됐나요? 박규원 배우님, 노윤 배우님 만약에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안녕. 내 동료들은 경제 생각하고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렉산더 물론 되게 훌륭한 역할이고 알렉산더와 데니를 사랑하지만 빌리 역할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해봐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대본을 보면서 들었어요. 빌리요? 네. 고우트는 싫어요? 빌리와 고우트. 빌리와 고우트 둘 다? 네. 고트를 정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뭔가 그 빌리의 네. 그 차갑지만 따뜻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시 공통 질문. 가사 내용은 비극적이지만 분위기는 밝은 서커스 넘버 이후에 다시 감정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거기 쉽지 제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네, 거기는 그래서 제가 공연이 아닌 날 그 씬이 그게 순서가 바뀌었었고 그래서 와서 이제 리허설을 해보고 바로 연출님한테 갔어요. 이거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냐고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고우트를 벗는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지고 이걸 입는 순간 빌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총 들고 밖에서 그래서 알렉산더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를 하나 만들고 나서 밖에서 알렉산더를 외치는 동시에 다시 그 전신의 기억을 그냥 가지고 오는 느낌? 그 감정을? 그리고 와서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그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알렉산더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씬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바뀌기 전에 사실 저도 연출님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알렉산더가 이제 날아갈 거야 하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달린 다음에 서커스가 사실 붙었기. 거기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만약에 제가 알렉산더가 뭔가 그런 감정 상태로 혹시라도 눈물이라도 난다면 데니로 들어왔을 때 너무 그게 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러니까 바로 씬에 붙어서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됐었는데, 물론 씬이 지금 바뀐 지금도 사실 힘든 건 매한가지긴 한데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물도 마시고 이제 눈물도 좀 닦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쉽진 않죠. 네. 그래서 가끔 집에 갈 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웃고 있는데 울고 있고 울고 있는데 웃고 있고 이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좀. 네. 내가 난데 내가 아닐 때가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사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아무튼 네. 진짜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나인데 내가 나인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집에 가다 보면. 집에 가다가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공연도. 역을 두 개를 해서 그런가요? 네? 역을 두 개를 해서 그런가요? 아마도 이제 각 극 중에서 그러다 보죠. 네, 그렇겠죠. 내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알렉산더를 보고 극장을 나서며 관객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가길 바라시나요? 저부터 하면은 저는 희망을 좀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 모두가
특별하거나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평범한 알렉산더도 노력을 해서 저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좀 얻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감히 좀 해봅니다. 네. 노윤 배우님. 저는 알렉산더를 이제 런스루를 보고 처음에 느꼈던 게 되게 솔직히 말하면 찝찝했거든요. 관객으로서. 아 이걸 보고 내가 너무 생각이 좀 이것저것 드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봐야지 하고 볼 때 그냥 드라마에 집중하고 보고 즐겁게 웃다가 울다가 그냥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족을 조금 붙여잖아요. 네네. 저는 말이라는 동물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쩌다 한번 뭐 승마를 해본다든지 뭐 동물원을 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근데 동물을 많이 저는 키웠었거든요. 강아지 고양이를 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라고 했을 때 집중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다가오는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분들은 공연을 보시면서 혹여나 어떤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빌리와 고트, 알렉산더, 데니의 그냥 관계성으로 편하게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그 대사만 읽고 나서도 울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서 재밌게 희망을 얻어가면서 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박규현 배우님. 네. 알렉산더는 허밍버드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에게 허밍버드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뭐 되게 간단하게는 친구죠, 친구. 네. 친구이자 뭐 선생님이자 뭐 이런 존재로 우리 공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허밍버드의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밍버드의 춤이요.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데니가 처음에 반짝이 스카프에서 중간에 회색 스카프로 바뀐 부분이 말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현실과의 타협으로 우승을 생각하는 데니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배우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선택할지 두 배우님 모두 듣고 싶어요. 엄청난 생각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그게 이 목도리가 변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배우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배우를 그만두나 뭐 질문 그런 거요.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박규현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공연이 없었던 적도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와서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더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제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저를 보고 또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신 거고,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면은 뭐 그게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너무 저의 개인 거치를 가지고 되게 거창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노윤 배우님. 아직 뭐 훨씬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버틸 성격인지 아직은 모르겠고,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와 이거 내 길이 맞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근데 뭐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어떤 알바를 한다든지 뭔가를 찾고 나서도 연기에 대한 갈망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작 이거는 이제 배우님들 질문 아니고 창작 쪽으로 들어온 질문을 그래도 몇 개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가장 고심한 가사가 뭐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가사에 대한 질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심은 다 고심을 해가지고 어느 게 고심했다고는 잘 고르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가사 얘기를 관객의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가사 얘기를 조금만 하면 저는 가사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전체 신발신 시놉시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씬보다 가사를 일단 먼저 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쓴 가사가 대개는 좀 앵커가 돼요. 그 전체의 앵커가 되는데 어느 가사를 제일 먼저 썼냐는 까먹지 않아요. 되게 정확하게 그 가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각설탕 노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한 그 점이 뭐였냐면 이거를 그 강조 배우님이 물어 제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 연습실에서. 근데 완전히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버전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을 때 되게 힘들고 외로울 것 같은데 죽을 때 혼자 죽잖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을지 모르고 아무도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 않나요? 길에서 딱 쓰러져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되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때 조금 덜 외롭고 덜 무섭고 좀 덜 아프고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노래가 내가 막 애써서 기억하지 않아도 이게 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되게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듣기 전에 그 노래를 찾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저절로 이렇게 떠올라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들리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이렇게 좀 가사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빙빙 돌면 그 시간을 내가 좀 참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쓴 게 각설탕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빌리의 노래로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거 하고 뒤에 내 인생 한 토막을 너에게 줄게라는 노래가 이제 두 번째 앵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가 닻을 내리고 여기다 닻을 내려서 그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였었거든요. 내 인생 한 토막 그 노래는 이제 진짜 그거는 또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이 세상에 피투됐을 때 나한테 선고된 시간이 나는 모르지만 아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운명적 이런 것도 다 떠나서 내가 한 번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번 죽는 그 시간까지는 어차피 남아있는 시간은 굉장히 딱 한 종류잖아요. 한 종류. 뭐 몇 년일지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선고된 시간이 있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허락된 노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 세상에 피투될 때 나한테 선고된 시간과 허락된 노동을 이제부터 어디다가 줘야 될까, 어디다가 놔야 될까 그런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작년, 재작년부터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내 시간하고 내 노동인데 이걸 어디다 놓으면 가장 내가 후회가 적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또 빌리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리는 자기의 인생 한 토막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면 정말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이제 알렉산더죠. 내 인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생 태어나는 전부터 죽는 전까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토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실은 던져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빌리의 사랑을 이제 이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잠깐만 방해되지 않죠. 그 두 노래가 첫 번째 앵커, 그 다음에 두 번째 앵커, 그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집을 이제 짓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빌리의 꿈하고 알렉산더의 꿈이 이제 몇 번 나와요. 빌리의 꿈은 이제 두 개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빌리의 꿈은 색깔이 되게 많아요. 사실 빌리의 꿈은 초록빛, 황금빛 이런 말들이 있고요. 알렉산더 꿈은 흑백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꿈에는 색깔이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어둡고 검고 눈부시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알렉산더 꿈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흑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리의 꿈은 총천연색. 그리고 수치심에 대하여. 수치심은 고트 노래. 그거는 첫날 얘기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네, 겹치니까. 경마장 가는 길. 허밍버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허밍버드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허밍버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극 전체의 사실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정해 놓을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딜레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딜레마의 하나의 그 허밍버드가 피티아 숲의 어떤 사제의 느낌도 있고, 피티아가 원래 사제 이름이기도 하고, 그 허밍버드 자체도 그 벌인지 샘지, 이제 벌새잖아요, 이름이. 벌인지 샘지. 빌리도 사실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알렉산더도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에보니 삭스도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등장인물, 고우트도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그 꿰고 있는 이성적인 한 단어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사가 없는, 대사 있구나, 노래하는구나. 근데 허밍버드가 그 딜레마의 어떤 이미지로서의 상징?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말 너무 많이 했어. 말 너무 많이 했어. 큰일 났다. 그리고 아까 난 누구야 최고의 경험을 논변 얘기했었나요? 거기가 저는 진짜 그 둘이서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냥 별론데 그냥 괜찮아 좋아 잘했어 막 거짓말 막 하고 별로 맛 없는데 그냥 누가 줬으니까 그냥 맛있다고 하기도 하고 별로 안 예뻐도 그냥 예쁘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게 한 사람당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이제 거짓말을 진짜 죽어도 못하겠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빌리는 그게 알렉산더가 낸 누구야 했을 때 사실 알렉산더 경주 안 뛰게 하고 싶으면 너는 이러면 되잖아요. 가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거 하나는 빌리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넌 최고의 경주마란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둘이 정말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자 이 카드 어떡할래 약간 이런 그 정말 뜨거운 어떤 키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난 누구야 라고 묻고 넌 최고의 경주마야 라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굴러가는 거죠. 얘는 나가야 되는 거고 얘는 보내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이게 어쨌건 우리가 경마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경마를 뭐 미화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나이프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둘이 부딪히는 가장 첨예한 순간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쓰면서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때 빌리가 뭐 이 말 할 수 있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해야 돼. 얘는 왜냐면 이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얘가 데니한테 하는 많은 말들은 사실 거짓말도 많아요. 많이 섞여 있고 데니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이것도 너무 자 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가 또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퀴즈를 해야 돼요. 그잖아요. 네 퀴즈를 해야 되는데 자 연습 게임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 퀴즈는 저희가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저희는 뽑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예. 가만히 있어요. 1분단만 맞추고 2분단만 맞추고 1분단만 맞추고 2분단만 맞추고 이렇게 할게요. 그게 낫죠? 자 연습 게임 이번에 손을 들 거예요. 근데 손을 누가 제일 빨리 드는지 쫙 봐야 돼요.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자 이제 연습 게임이에요. 자 연습 게임 그냥 다 같이 할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자 연습 게임 손만 드세요. 1분 단위가 1분이요. 같이. 약속 같이요? 네 같이 두 분이 다 같이 봐야 돼요. 크게 자 뽑아야 되는데. 그쵸.